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관한 특례,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면은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외국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가 됩니다. 3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하면 외국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외국인에 해당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 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국제연합, 외국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동그라미. 6번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60일 이내, 60일이 아니라 30일이 되겠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적용되니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상속으로, 이 상속은 계약 외의 원인이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아니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X가 됩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X.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 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 해야 한다. X. 그 다음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매매 계약은 제외입니다.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30일이 아니라 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요거는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외국인 등이 부동산, 주택 제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X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는 뭐다? 계약이다.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다. 증여는 계약이다. 증여는 또 계약이다.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취득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이 됩니다.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경매는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월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고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경매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경매는 계약 외의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때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21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이 상속, 경매 등 계약의 원인에 의한 토지 취득에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22번 외국인 등이 법원의 확정 판결, 이 확정 판결은 계약 외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이면 계약 외의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외국의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합병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X.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6번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27번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국적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없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부 장관의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X가 되겠죠.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32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X가 되고, 특별자치시장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요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매 시험마다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 해제, 축소, 확대하려는 경우에 중앙 또는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이 되는 거죠. 중앙도시기관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동그라미.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축소의 경우에 5일 이상 공고하고 5일 이상 공고하는 게 아니라 7일 이상 공고해야 되는 거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5일이 아니라 7일이니까 X가 되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하여 7년이 X가 되는 거죠. 7년이 아니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X가 되고 6번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원의 심의 전에 인접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규정 없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이를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이 지정할 공고한으로부터 3일 후가 아니라 5일 후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제가 사는 지역이니까 제 키가 얼마다? 180. 그래서 18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면제된다. X가 됩니다. 10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이 지정할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허가구역이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내가 아니라 1년 내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된다. X.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13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이 지역 또는 해당 토지 가격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회사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X가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점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회사가 개입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개업공회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X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이용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18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19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실수 요청이 되는 거죠. 하는 경우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지 이용 의무 기간은 실수 요청이니까 2년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실수 요청이니까 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동그라미.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이다. 실수 요청이니까 역시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등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실수 요청이니까 이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이 된다는 것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허가받기 전에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거래당사 한쪽 또는 양쪽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이 토지거래 계약은 사전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이거는 사후 통보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한 날이 아니라 해당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이 되는 거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되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도시지역 내 농지하여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사전
이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불허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해의됩니다. 매수 청구지 매수자로 지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선매협의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선매협의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에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요건 이제 두 개 토지가 되는 겁니다. 선매협의 대상은 소유권, 매수 청구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이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33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34번 선매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동그라미. 선매자를 지정하는 거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는 것도 역시 1개월 이내가 됩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X가 되는 거죠. 선매 가격은 이 비싼 값에 사야 되니까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X가 되고, 그 다음에 37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그라미. 38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를 했을 때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X가 되겠죠. 임대 등은 7%가 됩니다.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며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문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40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면 10%가 되는 거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진 않다. X가 되겠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거지 2번씩 부과하는 게 아니죠.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3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44번 시군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맞는 겁니다. 해당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군수는 최초의 이용 의무기간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X가 되겠죠.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이게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 46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한다. 동그라미.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X가 되겠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48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허가관청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부과처분에 고지받은 후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아니라 30일 이내에 회의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X. 여기서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경매는 투기 우려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 법령에도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있으니까는 두 개를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 지급이 되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X가 되겠죠.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2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해야 한다. X.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않죠. 당해 신고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X가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X가 됩니다. 포상금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상금 제도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실무가 됩니다. 중개실무에서 제일 먼저 중개상물 조사 확인 방법과 중개상물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 면적은 중개상물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뭐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 토지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여기서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요거는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지적도성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계니까 뭐를 기준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상물 조사 확인 방법과 중개상물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됩니다. 1번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동그라미.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X. 포기한 것에 해당이 되고 대지 소유자가 Y 건물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X. 지료 지급은 해이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정지상권 여기까지 살펴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묘지관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